덧셈 정리 파트가 쉽지 않네. 자, 덧셈 정리 파트에 어떤 거 볼까요? 여기 91쪽부터 97쪽까지 풀이 안 했는데 아직 91쪽에서 97쪽까지 확인 체크도 좋고 연습 문제도 좋습니다. 연습 문제 78번. 78. 없어? 했는데 없는 거야, 안 한 거야. 96쪽, 97쪽 한번 펴볼래? 없어? 금방 풀었어. 스테번 무시해. 85번? 내가 스텝 2만 하라고 했나?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아, 스텝 2를 적어놓은 시간. 같이 한 거지? 같이 했나, 얘를? 78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 했나? 자, A, B를 포함한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이거 숙제 해야죠. 앞에 거를 안 풀으면 어떡해. 동아리 회원 중에서 5명의 회원을 뽑을 때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있습니다. A 또는 B. 뭡니까? 합집합 중 첫 번째 A가 뽑히는 확률, 두 번째 B가 뽑힐 확률, 세 번째 A, B가 모두 뽑힐 확률을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세 번째 거를 빼면 되는데 아니다, 잠깐 A 또는 B 요렇게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B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안 된 경우도 있죠. 또는 B는 위에 3개를 물어보는 겁니까? 뭐 쓰는 게 조금 깔끔하겠습니까? 자, 사건을 사용합시다. 전체에서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빼봅시다. 자,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85. 아무 조건 없이 전체 경우의 수는 85인데 둘 다 안 뽑혀야 된대. 그럼 누구 중에서 5명 뽑으면 됩니까? 이 6명 중에서 5명 뽑으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6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근데 확률을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85는 83 56 빼기 6 56 56분의 50 28분의 25 5번 85번 얘가 정수회를 가질 확률이라고 했는데 인수분해하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야 됩니다. 자, 역시나 정수회를 가지려면은 둘 다 정수회라는 표현은 없죠. 정수회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어떤 수면 됩니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2의 배수이면 가능하죠. 얘는 A가 3의 배수이면 가능하죠. 이번에는 그냥 순수하게 저거 3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합집합을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1에서부터 50까지니까 2의 배수 총 몇 개? 25개입니까? 3의 배수는 16개입니까? 공배수인 6의 배수는 6, 9, 6, 8, 48, 8개입니까? 그럼 이거 합집합의 총 개수는 33개죠. 전체는 몇 개야? 50개니까 50분의 33. 자, 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똑같은 합집합인데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를 세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맞죠? 저 네 번째 거 둘 다 아닌 거를 세는 게 더 어렵죠. 배수는. 그래서 이게 유용한 거고 얘는. 쟤는 이게 그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세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합집합이라고 해서 또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 더 편한 걸 써주셔야 된다. 3개 정도니까 직접 해도 되고 여사건을 써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 확률 103쪽은 풀어봤나? 여기 밑에 문제를. 요거 잘 됩니까? 질문 있습니까? 답이 5분의 3, 8분의 5, 3분의 2입니다. 31번. 31번. 또 하나만 하면 되나? 3번. 요거 은근히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면은 같이 한번 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연산식은 사실은 딱 2개입니다. 딱 2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방금 전에도 했지만 요거 정말 많이 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 배운 거. 조건 확률은 뭐뭐 했을 때가 분모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2개가 주로 쓰이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것들이 똑같이 쓰입니다. 뭐 합의 법칙, 뭐 곱곱의 법칙, 뭐 드모르간의 법칙, 결합 법칙 다 집합이랑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드모르간이 많이 쓰이죠. 자, 어쨌든 1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PA가 8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 PB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A 교집합 B가 4분의 1이네요. 딱 요거 3개 봤을 때 우리 뭐 구할 수 있습니까? 합집합을 구하는 건 무리 없죠. 2개 더하고 빼면 되긴 됩니다. 일단 그래도 하나 더 봅시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 그대로 저기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까? 분모에다가 A 여집합을 놓고 2개의 교집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1에다가 PA를 빼면 되죠. 분자는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누가 됩니까? 요렇게 되죠.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합집합부터 구합시다. 이거 다 통분해주면 8분의 4, 8분의 2. 그러면은 8분의 3 더하기 4 빼기 2니까 PA 합비가 8분의 5. 이 녀석은 얼마? 8분의 5의 여집합 8분의 3. PA가 8분의 3이니까 얘는 8분의 5. 5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거 2개 말고는 쓰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PA가 3분의 1. 그 다음에 다른 걸 줬네요. PA 조건부 B가 4분의 1. 그 다음에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6분의 1이랍니다. 역시나 맨 밑에 거 들어가는 법칙 써보면은 얘는 요거죠. 그러면은 합집합이 얼마다? 6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합집합의 여집합이 6분의 1이니까. 그리고 요 식은 방금 했던 그 식으로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PA 교비는 몇 핍입니까? 4분의 1 P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매니에식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합집합은 PA 더하기 PB에다가 PA 교비를 빼야 되죠. 근데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6분의 3 4분의 5 2분의 1 5분의 2니까 PB는 잘못 계산했나? 이걸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지.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더 했네요. 33번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좀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야 돼서 어렵습니다. 이런 게. 한 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안 풀어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서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104쪽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 표 만들기까지 설명했습니다. 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의 인덱스, 어떤 항목을 넣을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인원수가 안 나와 있으면 적절하게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조건부 확률이 표 만들기가 하나 있었다면은, 두 번째가 말 만들기인데, 참 이게 선생님 이름 붙이고도 좀 이상해서 그냥 쓰긴 쓰는데, 사실 저게 진짜 조건부 확률입니다. 105쪽 한번 봅시다. 어떤 말을 만들 거냐면은 요거는 얘가 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하나씩 따져준다 이 얘기입니다.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씩 두 번 꺼냅니다. 얘는 말 만들기 필요 없는 문제다. 상식적으로 합시다.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래. 이건 조건부 확률도 필요 없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 꺼내는데 흰 공의 확률 얼마입니까? 얼마? 10분의 6이죠. 공 총 10개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흰 공이잖아. 10분의 6이죠. 자, 흰 공 하나 꺼냈어. 남은 공 총 몇 개야? 9개죠. 그 중에 흰 공 몇 개 있습니까?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얼마? 요게 답입니다.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를 조건부 막 달아놓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맞죠? 굳이 이게 이름을 붙이자면은 얘는 뭡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죠. 얘는 이름 붙이자면 뭡니까? 첫 번째 공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공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이죠. 얘가 조건부야. 맞죠? 바뀌었죠. 확률도 다 바뀌었잖아.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요 파트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딱 여러분들 1박 2일하고 무한도전 세대입니다. 한참 그거 볼 텐데 1박 2일에서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복불복이라고 해놓고 하나는 까나리 액젓을 담아놓고 나머지는 콜라입니다. 이게 색깔로는 구분이 안 돼. 아니면 나머지는 커피를 넣습니다. 까나리 액젓 역학해, 엄청 역하거든. 그거를 이제 원샷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가 까나리 액젓이야. 하나가. 한 개가 벌칙이야. 6개 있죠? 한 개가 까나리 액젓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저거를 마실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두 번째 사람이 저걸 마실 확률은? 네?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저걸 마실 확률도 6분의 1이고, 여섯 번째 사람이 저걸 마실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서 정하기로 1시간 동안 게임합니다. 걔네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그게 재미긴 한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가 1번 주자가 마실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죠. 이건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2번 주자가 저거를 마신다는 거는 1번 주자가 뭘 마셨다는 거야? 콜라를 마셨다는 거죠. 맞잖아. 그럼 2번 주자가 마실 확률은 풀어서 설명해보면은 1회차에는 안 걸리고 2회차에 본인이 걸려야 되죠. 자, 1회차에 안 걸릴 확률 얼마야? 6분의 5죠. 맞습니까? 그러면 콜라 하나 빠졌어. 총 몇 잔입니까? 5잔이죠. 그 중에 벌주가 몇 잔 있어? 한 잔 있으니까 두 번째가 걸릴 확률 얼마니? 6분의 1이 됩니다. 3번 주자가 만약에 저거에 걸릴 확률은 첫 번째도 안 걸려야 되고 두 번째도 안 걸렸는데 세 번째인 내가 걸려야 되죠. 6분의 1이죠. 요게 약간 요 확률이 아주 신기한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지. 주자를 1번부터 6번까지 다 정하고 시작하면 똑같아.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안 걸렸어. 다시 2번 짝을 다시 여기서 다시 짜. 그러면 그때 확률이 다르죠. 맞습니까? 첫 번째 주자가 안 걸렸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확률이 다 틀어지죠. 절대 6분의 1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순서를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랑 중간에 다시 정하는 건 또 다르다. 근데 이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2명 있다. 2개 있다. 세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에 당첨될 확률은 하면은 여러분 고민 안 해가지고 여러분 끝납니다, 그냥.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계산하면은 이게 이겁니다, 그냥.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얘는 결국 똑같다. 이 파트는 105쪽은 저 1, 2번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137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X 3장을 포함한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뒤집을 때 X표가 나오면은 탈락합니다. 자, 값을 순서로 뒤집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동그라미 6개 있고 X 3개 있다고 칩시다. 총 9장이니까 X가 되면 탈락입니다. 자, 값이 먼저 뽑고 그 다음 을이 뽑는데 값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 안 한대. 자, 값이 탈락할 확률 얼마입니까? 약분하지 말고 얘기하자. 9분의 3이죠? 자, 값은 탈락했어. 그럼 요게 한 장 없어졌죠? X가 2장 남았죠? 을이 탈락하지 않은 확률은
8분의 6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는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4분의 1인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06쪽, 107쪽이 이제 저 이번 말 만들기인데, 집중을 잘 하세요. 선생님 저 해설지에 있는 풀이대로 안 할 겁니다. 선생님 설명 안 듣고 그냥 해설지 보고 할 거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조건부 확률 너무 어렵네 라고 하는데 따라오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되죠. 조건들을 봅시다. 비가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비가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 비가 내릴 확률이 40%니까 5분의 2입니다. 맞죠? 질문이 뭡니까? 얘를 물어보고 있죠. 매진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저게 가능한 모든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고 매진될 수 있습니까? 비는 내리고 매진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비는 안 내리고 매진될 수도 있죠. 요 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거만 만들면 쉽습니다, 이제. 자, 비가 내릴 확률 얼마입니까? 비가 안 내릴 확률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비가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 얼마입니까? 비가 안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 얼마입니까? 요거 확률 얼마? 요거 확률 얼마? 전체 확률은 얼마? 끝. 쉽죠? 저렇게 막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풀이처럼.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누구만 잘 만들면 된다? 질문을 확인하고 요 문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하나씩 채워놓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106쪽에 확인 체크가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봅시다. 139번은 요 풀이대로 풀면 돼. 140번도 굳이 풀면 요 풀이로 풀 수 있거든. 근데 140번은 딱 봤을 때 뭐가 편해 보여? 표 만들기가 편해 보이죠? 능동적으로 풀이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꼭 저걸로 풀 필요 없습니다. 140번 한번 봅시다. 차례대로 봅시다. 139번 먼저 볼게요. 자, 흰 공 5개 있고 검은 공 10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하나씩 꺼냅니다. 자, 을이 흰 공을 꺼낸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말로 적으라는 거야. 누가 먼저 뽑아? 갑이 먼저 뽑죠.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갑이 어떤 공? 흰 공 뽑고 을도 흰 공 뽑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갑은 검은 공 뽑고 을이 흰 공 뽑을 수도 있죠. 요거 만들었으면 끝났습니다. 쉽습니다. 자, 갑이 흰 공 뽑을 확률 얼마? 저 먼저 뽑으니까 낙분하지 말고 씁시다. 15분의 5. 자, 흰 공 하나 뽑았죠? 총 14개 있습니다. 자, 이제 의 흰 공 뽑을 확률 14분의 4죠. 자, 갑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15분의 10이니까
그 다음에 의리 흰공 뽑을 확률은 14분의 5죠. 곱하고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단도 중요하겠죠. 지금 저런 조건일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가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돼? 15분의 5로 해야겠지. 얘도 15분의 5로 해야겠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다시 넣냐 마냐 가지고. (140번) A반과 B반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참가 여부. 경시대회 참가 불참 A반 B반. 반드시 개 적어주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비율이 6대 5니까 요거는 110명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를 계산하기 쉽게. 110명이라고 잡으면 A반이 몇 명? 60명. B반이 50명. 이러면 되겠죠. 그랬을 때 A반 학생 중에 10%가 경시대회 참가. 6명. B반 학생 중에 20%가 경시대회 참가. 10명. 다 채워주죠. 질문이 뭐죠? 자, 두 반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했을 때 두 반이 전체 분모가 돼야 되죠. 110이 분모죠. 그 중에 경시대회 참가했을 확률 65분의 8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문제 보고 내가 더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꼭 저걸로 풀 필요 없습니다. 표가 편해보면 표로, 말이 편해보면 말로. 107쪽 보겠습니다. 조금 이건 어렵네요. 자, 상자 A에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을 잘 봐야 돼. 두 상자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그리고 2개의 공을 꺼내 흰 공 하나,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왔을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말도 길고 복잡하죠. 자, 맨 마지막 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을 2개를 꺼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이렇게 꺼낸다? A 상자를 고르고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죠. B 상자를 고르고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죠. 그거를 먼저 만듭시다. 자, A 상자를 선택하고 흰 하나, 검 하나 뽑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 상자를 선택하고 저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A와 B의 선택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선택한다 그랬죠? 저럴 때는 2개니까 2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A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 B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면 임의라는 거는 확률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공에서 공을 2개를 꺼내죠. 여기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6C2가 들어가야 됩니까? A 상자 공이 총 6개 있잖아. 그 중에 2개를 꺼내잖아. 그럼 분모는 6C2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 중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몇 C면 몇 C면?
2C1, 4C1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B상자를 선택했으면 분모는 얼마? 5C2죠. 5개 중에 2개를 꺼냅니다. 역시나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니까 3C1, 2C1 이렇게 들어갑니까? 요거 계산 좀 해줍시다. 자, 2분의 1에 2, 4, 15니까 15분의 4. 2분의 1에 13, 2니까 10분의 3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가 붙었어? 때가 붙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뭐 나왔을 때죠. 그럼 이거 2개가 뭐가 된다? 더한 값이 때는 뭐로 간다? 분모로 갑니다. 그 중에 누구를 물어봐? 상자가 누구였을 경우? 얘가 분자로 갑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다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뭐뭐 했을 때 앞에까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아, 얘가 분모 가겠구나. 맞죠? 그럼 분모까지의 값을 천천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분해주는 게 편해요. 이거 30분의 8이고 이거 30분의 9죠. 자, 그러면 나중에 분모 분자 만들 때 결국 30분의 1은 다 분모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계산할 때는 보통 선생님은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자끼리만 해도 됩니다. 얘도 30분의 1 있을 거예요. 30분의 1 있을 거예요. 얘도 30분의 1 있을 거죠. 뭐뭐 했을 때니까 그거 2개 더한 게 분모고 그 중에 누구? A 물어봤으니까 걔를 분자로 올리면 돼. 이해됩니까? 요게 거의 조건부 확률 최종 단계 문제입니다. 밑에 2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보면은 일단은 노란 구슬이었을 때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문장을 읽어봤더니 주사위가 4 이하가 나와서 A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게 노란 구슬일 수 있죠. 그리고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와서 B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게 노란 구슬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죠. 요거는 3분의 1이죠. 요거 빼먹지 않고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꺼냈는데 요거 사실은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5개 중에 2개에서 5분의 2 하죠. 이거의 실제 모습은 얘입니다. 아까 전에도 봤겠지만 이런 형태로 돼서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노란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얘도 6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노란 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하면은 15분의 4 얘는 6분의 1입니까? 선생님은 요 미리 통분합니다. 미리 통분해 놓겠습니다. 자, 뭐뭐 했을 때 요거 2개 더한 게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누구?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죠. 13분의 8이죠. 5 더하기 8분의 8. 분자 계산만 해주시면 편하다.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통분해주고 분자끼리만 계산해주시면 편하다. 분수 계산 일일이 하는 것보다. 자, 2번째 거 보겠습니다. 2번째 거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40%, 60%를 저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1000개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기계에서 몇 개 만듭니까? 400개를 만들죠. B 기계에서 600개를 만듭니다. 자, 근데 불량품이 확률이 A가 5%니까 요 400개 중에 5% 얼마입니까? 20개죠? 불량품 20개. B는 요 400개, 600개 중에서 3%네요? 18개입니까? 그럼 표가 전부 채워지죠. 380,
582, 38개, 962.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를 골랐는데 뭐였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어디서 나온 거? A에서 나온 거. 19분의 10. 해보면은 이런 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표가 편합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풀면 풀리긴 합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 풀이법을 제시하진 않거든. 그리고 서술형에 표 그린다고 해서 아무도 감점하지 않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술형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마무리를 좀 하고 쉬었다 갈 건데 지금 이 표에 다 있으니 앞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도 알아야 될 거는 조건부 확률의 기본식. A 조건부 B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의 확률이다, B의 확률이다. 앞에 나와 있는 A가 궁금한 거야. 결론은 A가 궁금한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양변의 PB를 곱한 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PA 곱이는 우리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두 개 곱했죠. 그래서 PA 곱하기 PB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 중에 한쪽에는 조건부를 달아줘야 된다. 여기 달아주거나 여기 달아주거나 저거 넘기면 요식 나오죠. 이게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풀기 쉬운 문제, 뭐 퍼센테이지 나와 있으면 대체로 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막 뭐 어떤 조건이 달리면 그런 거는 말 만들기인데 요 흰색 문장만 잘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 밑에 거 채우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있고 맞죠? 왼쪽 페이지 106쪽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골라라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